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그,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저희 시스템에 있는 다양한 검사들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다른 검사들이 많은데 기관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검사들을 이제 좀 쭉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 첫 시간으로 오늘은 학습 정서 검사라는 것을 선택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진로 적성 검사를 비롯해 많은 학습과 관련된 검사들이 탑재가 돼 있는데요. 그 중에는 이제 학습의 스타일을 볼 수 있는 학습 유형 검사, 그다음에 학습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는 학습 정서 검사, 뭐 이런 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머지 뭐 발달 검사라든지 그 스트레스 검사 같은 것들 다 학생들의 어떤 상태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진단을 한 건데요. 하나하나씩 좀 간략하게 짚어드릴 텐데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학습 정서 검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스템에 로그온을 하시면 이렇게 회원 목록이 보이실 거고요. 학생의 이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검사, 하실 수 있는 검사들이 쭉 나옵니다. 한번 카테고리 눌러볼까요? 네, 선택을 하고 들어가면 이제 검사가 뜨는데 여기 상단 메뉴에 보시면 여기는 성격 인성과 관련된 검사, 그다음에 여기는 정신병리나 대인관계,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카테고리고요. 네, 발달 적응, 지능 창의성 학습, 진로 적성. 그래서 진로 적성 검사는 맨 오른쪽에 붙어 있죠, 지금. 네 번째 탭을 눌러보시면 지능 창의성 학습과 관련된 그런 검사가 보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학습 정서 검사 결과라고 나오는데요. 네, 뭐 많이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습 정서 진단 검사는 학업 성취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카테고리를 측정을 하는데요. 이 학교 생활 적응, 그다음에 공부하는 어떤 뭐 행동, 뭐 정서, 인지, 이 학생의 습관, 그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의 어떤 현황을 이제 MRI처럼 진단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선생님들 기관에서 학생들 교육하실 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만든 검사다. 그래서 학습 어떤 행동의 수정과 성적 향상을 도모하는 그런 검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지에 보시면 처음에 신뢰성 지표가 나오는데 몇 번 앞 시간에 소개해드렸다시피 신뢰성 지표는 이 검사를 얼마나 정확하게 했는가 이거에 대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반응 일관성, 그다음에 연속 동일 반응, 무응답 이렇게 세 가지 신뢰성 지표를 보여주고 있고요. 학습의 기초 정보에서 정서지수 학습 자기조절 학습 지수가 나오는데 요건 밑에 포함된 거니까 밑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정서 검사라는 거는 과연 뭘 측정하느냐? 학습과 관련해서 5가지 특징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하나 짚어보면 첫 번째는 정서적 특성입니다. 학생이 학습에 있어서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죠. 그 정서적 특성의 하위 요인으로는 무기력, 자신감, 불안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좀 어떤 의지가 있느냐, 그다음에 학습에 자신감이 있느냐, 그다음에 학업에 있어서의 어떤 불안,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정서적인 문제하고 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학습에 있어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정서적 특성을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동기적 특성은 뭐냐면 학습에 있어서 동기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 동기, 학습의 동기를 보고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느냐. 동기가 없으면 집중력이 이제 발휘가 안 되겠죠. 그다음에 자기 통제를 잘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집중력과 관련된 다른 요인으로 자기 통제가 학습에 있어서 자기 통제가 잘 되느냐. 이런 동기적 특성을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행동 특성을 보는데요. 학습과 관련된 주로 행동 특성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느냐,
중독적인 성향,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핸드폰이나 게임 중독을 많이 측정을 하죠. 이제 그런 어떤 방해 요소가 없느냐, 그다음에 시간 관리를 잘 하느냐, 그다음에 암기에 있어서의 어떤 어려움이 없느냐, 그다음에 과제 집착력,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과제 집착력, 이런 것들의 정도를 측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지 영역입니다. 예, 인지 영역. 그래서 뭐 융통성과 독창성, 유창성, 공부에 있어서 필요한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 측면. 그러니까 독창성 같은 것은 얼마나 이렇게 다양한 그런 사고를 해내느냐, 뭐 이런 거고, 융통성은 이제 풀이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대안을 잘 찾느냐, 유창성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그 실천해서 활용을 하느냐,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이 사회적 지지인데 이거는 상당히 좀 특이한 척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친구, 부모, 교사들과의 학습에 있어서의 어떤 이 정서적인 관계가 잘 유지가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문제만, 학생 개인의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고 주변 그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잘 돼야 공부가 잘 된다. 이런 차원이죠. 그렇죠? 교사와 관계가 좋으면 공부가 잘 되고, 그렇죠. 부모님과의 문제가 있으면 학습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겠죠. 그렇죠. 친구들과 또 얼마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교류를 잘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지지 측면에서 측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섯 개 영역에 이렇게 세부적인 특성까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습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문제를 파악을 해보고 학생이 현황을 보고 문제를 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실 수 있도록 부모님과 상담을 나누시고 그것들을 알리고 함께 그 대처해 나가는 이런 좋은 효용이 있는 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 그 각각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이 개별 수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 자체의 등급, 이걸 확인하시면 이 학생이 지금 현재 현황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그 개별 카테고리들이 세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부 프로파일에 보시면은 무기력, 자신감, 불안감, 현재 정도, 그에 따른 해석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현재 지금 무기력이 상당히 좀 심각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별을 세 개를 줘서 이거는 좀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이 수준, 현재 무기력한 상태인지 자신감이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학습에 있어서의 느끼는 어떤 뭐 불안이나 근심, 뭐 걱정, 좌절 이런 것들을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밑에 해석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권고하는 그런 문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하실 때 참조하시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동기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내적 동기, 집중력, 자기 통제 이렇게 세 가지의 수준을 측정하고 있고요. 이 학생의 경우는 상당히 지금 그 동기 부분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죠. 그래서 과제 수행에 대한 흥미가 많다. 그다음에 집중력이 이제 잘 유지가 된다. 그다음에 만족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거에 주의를 뺏기지 않고 공부에 이제 잘 집중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가진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학습 행동에 있어서도 계획을 잘 수립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게임 중독이나 미디어 중독 이런 것들이 있느냐, 그렇죠? 시간 관리 잘하느냐, 암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과제 집착력이 어느 정도이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지 부분, 융통성, 유창성, 독창성에 대한 그런 수준과 해석을 제공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주변 사람들의 관계, 그렇죠? 뭐 아주 뭐 평균 이상으로 상당히 좀 높은 어떤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부모와의 관계로부터도 신뢰와 긍정적인 지지를 이제 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그 아주 사소하게라도 학습에 있어서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의견 마지막 그래프에 보시면 그 다섯 가지 영역의 수준을 보여주고 극명하게 대비시킴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해석하고 상담하실 때 여러 가지 그 단서를 얻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리하자면 저희 그 프로그램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학습과 관련된 그런 검사, 학생들을 위한 검사들이 붙어 있는데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학습과 관련된 정서 진단 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가지 그 학습에 있어서의
그 하위 카테고리 이런 거에 있어서 학생들이 얼마나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어떤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검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석과 내용 이런 것들은 톡방이나 저에게 항상 요청해 주시면 제가 그 자료를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